오늘 법사위에서 오늘은 이제 그 조의대 청문회였었는데 야 꽉 쥐고 있다가 확 던졌는데 개폭탄 하나가 터졌어요. 개폭탄. 김용민 의원, 윤석열 재판 담당 지기현이가 수차례 룸살롱 술 접대 받았다 이걸로 저는 끝났다고 봐요. 네. 이게 그냥 헛소문이 아니라 각종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본인이 있는 등장하는 현장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뺍니까? 여러분 그 저 화면 상단에 이 섹션 제목이 뭡니까? 캐비넷입니다. 캐비넷.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약점 잡히고 윤석열이가 그랬구나. 대검에서 총장할 때 판사들 사찰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면서 그래서 실제로 저 지기현이가 갔다는 룸사롱이 지금 특정이 됐죠. 실제 저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룸사롱 출입구 및 내부 사진 이렇게 돼 있는데 강남구 뭐 단란주점인데 룸사롱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단란주점은 단란하게 가서 술 보통 마시는 우리가 이제 룸빵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곳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노정면 대변인이 했던 그 브리핑 중에 한번 읽어봐요.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사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습니다. 지기현 판사에게 묻겠습니다. 고급 룸사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입니까?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습니까?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됩니까? 예. 실제로 갔다는 것이 저기요, 저기 샤르망. 매력적이네요. 실제로요, 그 입구는 마치 무슨 저기- 공중 화장실 같은데. 저기 룸사롱이 이름이 자주 바뀌는 곳이기도 하고 강남에서는 가장 비싼 곳이기도 하고 요거 보면요, 옛날에 그 저폭들 룸사롱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당시 2012년에 4인 기준 500만 원 정도가 술 먹는 비용이었어요. 보통 그 기본 세팅값. 2012년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하시네요. 제대로 가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예. 최근에 가도 들어갈 법한 그런 곳입니다. 저게. 저기는 보통 제가 마약 총책을 잡기 위해서 1, 2년 전부터 이렇게 강남 일대의 룸살롱 주변을 이제 탐정처럼 잠복하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잠깐만요. 솔직하게 예. 다 아는 이야기니까. 네.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거기를 싹 뒤졌다는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강미정 대변인 사건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은 이정섭이라고 검사가 있는데 그 강미정 대변인의 남편이 소위 쉽게 표현하면 마약했던 사람이고 네. 그게 지금 이정섭이라고 하는 저 검사가 강미정 대변인 전 남편하고 무슨 사이였죠? 매형 네. 처남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범인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파악하려고 강미정 대변인이 강남 룸사롱은 다 뒤졌다는 거잖아요. 다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파악한 정보로는 강남에는 6에서 7명 정도의 사장이 그 전체의 강남 룸살롱들을 동시에 동시 운영. 운영하고 예,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고 그리고 저기처럼 간판이 없는 곳 혹은 간판불을 켜지 않는 곳은 실장들이 나와서 손님들을 태우고 가요. 그리고 문 안에 이제 따로 이제 오픈을 해주는 분이 따로 있고 그래서 누구 몇 시에 몇 분 들어갑니다 하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못 들어가고. 아 절대 안 돼요.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이 없게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기현 판사 혼자 걸렸다고. 그런데 서초동까지 차를 보내서 이제 룸살롱으로 이렇게 실어다 나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봉고차였는데. 이 캐비넷은 한 명의 것만이 아니다. 여러 명이 다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갔다고 하는 저 업소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업소로 등록된 업소인지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이제 하는 업소들은 지금 밖에 간판을 열고 하는 업소들도 많지만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굳이 그렇게 사업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숨어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진짜 실제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이번에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룸살롱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해박하시겠지만 룸빵이라는 건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는 진짜 확실한 거예요. 단골이 되고 예. 말문이 트이고 그러니까 가게는 달라져도 룸빵을 한 번, 나는 한 번밖에 안 갔다.
나는 그때 딱 걸렸을 때 처음 온 거다. 그 그거는 즐거움, 거짓말이라는 그 거예요. 즐거움을 어떻게 놓치고 예. 또 안 갑니까? 거기다가 직위원회 그 이력 중에 굉장히 희한한 게 뭐냐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서 사회 보는 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네. 땄다고 하잖아요. 네, 비는 시간에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법원에서도 그렇게 잘 써먹었는데. 귀염둥이의 역할을 예. 맡았겠죠. 그러니까 그 룸방 안에서 아가씨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놀았겠냐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끔씩 이런 사건 터지면은 이제 검사와 룸사롱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막 책 같은데 나오잖아요. 윤석열 있잖아요. 뭐 구두에다가 양말 넣고 뭐 그거는 그냥 더러운 일반 이야기들 회식 있잖아요. 정도 되는 거고. 그냥 그건 더러운 예, 거지만 예. 실제로 그러면 지금 추정컨대 한 4명이 가서 제대로 놀면 한 1,000만 원 깨지는 그런 룸사롱인데 그렇죠. 쥐기현이가 오늘도 그 저 국회에서도 그렇고 야 네 돈으로 갔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뇌물이 되거나 예. 뭐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른 의미에서 또 불법인 거예요. 대가성이 없으면 포괄적 뇌물이죠. 직원 청탁 가방에 음. 케찹이랑 마요네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제가 그 홈커밍데이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되면 홈커밍데이라는 거예요. 근데 홈커밍데이 하면 좀 소위 잘 나간 애들만 와요. 그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꼭 룸사롱 데리고 간 애들이 있어요. 예. 변호사, 의사들. 걔네들이 가서 노는 걸 잠깐 본 적이 있어. 안 가보셨는데. 아니 가보긴 했지. 예. 근데 했는데 성격상 그래요 제가. 그리고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기관 투자자들 이렇게 모시고 영업 같은 거 갈 때 룸사롱을 도시락으로 자주 껴서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락은 꼽사리도 전문 아, 용어인데. 네, 룸살롱의 이름이 아니죠. 네, 룸사롱 네, 이름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딱 보면 저는 새끼마담으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 이뻐서가 아니라 술을 잘 마셔서. 근데 보면 그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티하게 노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여기 지기현이 갔던 이 룸사롱은 혹시 이 차를 뭐 안 나가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 차를 굳이 왜 가?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한 건물 안에서. 그래 아니요. 풀살롱이라고 그 하죠. 룸에서. 그 룸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방이 따로 딸려 있는 가게도 있고 예. 옆방을 한 세트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면 있고. 단체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그 옛날에 그 모 유명한 아이돌 출신이 그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 하다가. 그러니까 예, 예. 그 방에 다 해결하는데 예, 예. 내가 들은 바로는 본 적은 없고요. 다 거기서 그냥 소파에서 그냥 네,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건 우리가 자극적인 거 말고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조이대가 네. 그 40대 아저씨가 14살짜리 임신시켜서 무죄 준 사건이 그쵸.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필시 그거는 대형 로펌을 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대형 로펌이 작업해 준 거. 상고심을 붙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지기현이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지기현이가 쉽게 표현하면 풀어주거나 네. 지기현이한테 지기현이가 유리하게 판결했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이득이 없는데 지기현이한테 접대를 합니까? 그렇죠. 원래 대가 없는 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기현이 그러니까 그 판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판결을 내렸던 모든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온 그 시점에서 1, 2년 정도를 이 사람이 어떤 가게를 다녔는지 네. 조사를 해보면은 그 관계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필요하시다면 이게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처벌할 수 없는 정황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들 많습니다. 사진까지 나왔다 그러지 지금. 예, 제가 드릴 사진들도 많기 때문에 지규현 이외에 혹시 한 큐에 다 날리실 계획이라면 연락 주셨으면 판검사들? 야, 이게 뭔가 특별 재판부를 또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살짝 약간 걱정되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기현 판사 얼굴이 있는 사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김학의처럼 지기현 아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마셨던 양주를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직원들까지 다 나눠 마셨다 이런 소리를 할까봐 또 99만 원 세트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 거죠. 할까봐 또 이제 예.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보하신 분이 윤석열 석방에 분노해가지고 제보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기현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 김승원 의원 판사 출신 나오셔서 직위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그 유흥업소만 가면은 원래 판사들이 그런 성격이 드물답니다. 무게 잡고 앉아 있는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얘는 거의 치어리더 같은 역할을. 야, 이게 지금 이제 직위원이가 딱 걸린 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직위원이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 거예요. 국회가 이걸 까버렸죠. 예. 내가 봤을 때는 사진까지 깔 거예요 아마. 직위원의 얼굴이 나온 것까지. 예. 근데 그 룸사롱은 직위원이가 굉장히 취향이 독특하고 직위원이 마누라가 부자여서 우리 신랑 경매에 시달리니까 오늘 룸사롱 갔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닌 이상 판사 월급으로는 감당이 룸사롱 안 다니는 되죠. 거 불가능하죠. 어렵다. 그러면 제가 예, 봤을 땐 예. 이 부분은 법원이 뭐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저는 판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사 영이 안 서죠 이제. 예. 직위원이가 지금 아까 직위원 사진 한번 더 보여줘봐요. 내가 직위원이 성향이 뭔지를 최근 사진이잖아요 이게. 예. 윤석열 재판받을 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면요 젊은 애들 머리 남자애들 머리 90%가 저 머리예요. 자세히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잘 모르겠죠. 남자들은 머리를 넘기잖아. 네, 그렇죠. 젊은 애들은 다 저런 식으로 머리를 이마를 가려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20, 30대 남자들 머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직위원이 얘는 그렇게 튀고 싶은 관종의 성향이 그대로 있는 애예요. 스타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직위원이처럼 50대쯤 되면은 머리 저딴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 룸사롱 가면 잘 노는 오빠에게 아 열받네 씨발 진짜. 세대 차이 느끼지 말라고. 네. 예. 자 어쨌건 직위원은 사건이 이렇게 됐고요. 다른 이야기는 좀 그거 말고요. 예, 김건희 이야기는 좀 뺄게요. 오늘 김건희 이야기 중요하잖아.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 오늘 그 조희대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희대 안 나왔죠. 그때 안 나왔어요. 5분 남기고 못 나가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조희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대법관들도 뭐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법부 독립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라는 어떤 관념적인 집단에 대한 독립도 있지만 그 개별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판사들이 헌법 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행동은 뭡니까? 집단 행동이에요. 똑같이 다 같이 집단 행동으로 결정해서 같이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이게 어떻게 사법부 독립입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포기한 거지. 열받는 게 이런 거요. 기본적으로는 상권 분립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게 기조잖아요. 그러면 조희대 씨한테 한마디 할게요. 국회의원들은 사법부인 법원의 재판관들 받으러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네. 상권 분립 왜 우리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네가 사법부가 뭔데? 재판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 공무원이 행정부든 사법부든 입법부든 잘못했으면은 뭐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 뭔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김건희하고 스탠스가 굉장히 비슷한 게 김건희의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로 이번 대선에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이고 지금 조희대의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재판 내용이 아니고 재판 이전에 외압과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네. 밝히자는 거예요. 굉장히 방향 잘못 잡고 딴소리했다. 그러니까 저는 상권 분립 이야기할 때도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그 원칙 자체가 지고지순한 진리거나 그게 어떤 정치적 목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도구예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목표는 뭐냐?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라는 그 장치를 마련해 둔 거지. 그 상권 분립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한 거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희대뿐만 아니라 9명의 이 판사들의 논리를 보면 진짜 개쌍욕이 나오는 거야. 쥐들이 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선에 개입할 때는 좋았겠지. 근데 실제로요 정청래 위원장이 대단한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불법이 아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걸 실드치기 위해서 소위 보수 언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 한 적 있냐? 세계적 추세가 어떠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례가 있긴 한데 뭐 한두 건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까지 불법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저 자리 진작에 날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결국 못 버틸 거예요. 조이대도. 음. 여기 뭐 일단 뭐 청문회에 안 나왔으면 국회는 법대로 하면 되고요. 문제는 지금 오늘 나온 것 중에 야 밀어붙이는데 난 민주당이 이때 너무 훌륭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 법원 조직법 개정안 지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해갖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갔어. 근데 이거 위헌 아닐까? 라고 물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한 번 더 판단받아보는 예. 대법원이 헌재 있다 헌재.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황까지. 필터링. 그리고 지금 조희대 특검법까지.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조이대 그러니까 말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은 자기 감을 못 잡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자기는 아직까지 특권층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피고석에 앉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네, 김건희 씨하고 똑같은 말로가 네, 진행될 거라고 네. 보는 게 공천 개입을 마음대로 해서 제 정권을 주물럭거렸던 김건희 씨가 있고 조희대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사법을 주물럭거려서 대선에 영향을 끼쳤던 둘의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대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를 쳐놓은 다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국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네. 아쉽지만 뭐 우리 뭐 존중한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결을 냈으니까 니네 국민들은 알아서 그냥 기어 따라와 했는데 네. 우리가 막 분노하니까 아마 조이대를 비롯한 판사들은 분명히 지금 당황했을 맞아요. 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예. 판결하면 어쩔 건데 야, 민주당의 옛날부터 고질지평 있잖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 참는 거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왜 움직이겠어요. 국민이 분노하니까. 네. 그게 한 이틀 만에 100만 명으로 분노를 해버리니까 어쨌건 지금 당황하고 있을 텐데 일단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러면 더 세집니다. 더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희대가 그런 판결을 왜 했느냐.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계엄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군사재판부가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아. 그럼 판사들 다 파견 나가야 돼요. 네. 군사재판부에. 그러면서 내란 일어났을 때 사법행정회의란 걸 열었죠 법원이. 근데 계엄 해제됐는데도 그 회의가 안 끝나. 뭐냐면 2차 계엄할 거니까 기다려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상황이란 말이죠. 심지어 공관청 가면은 대통령 관저에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대법원장 공간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주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평상시 때 판결이 쓰레기 같아가지고 심지어 부인과 본인까지도 뭔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자를 갖다가 대법원장이 꽂으면서 직위원직을 룸사롱 간 거랑 난 비슷하다고 봐. 약점이 있으니까 주무르기 네. 쉬운 거예요. 조희대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조희대가 국민들 영린을 안 건드리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이재명 무죄 확정시켜줬다면 그렇게까지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난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아마 나머지 뭐 이수견이네 뭐네 대법관들 보면 아이 좆됐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한번 기다리십시오. 어쨌건 지기현 판사 더 이상 윤석열을 이 재판 모든 내란 재판은 지금 지기현이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기현이는 판사에서 물러나고 수사 받아야 될 겁니다. 네, 목 닫고 기다리십시오. 목 닫고. 자. 자 여기까지. 김병철님, 아니 그 위에 읽어드릴 게 있구나. 잠깐만요.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푸른 밤 설화님 감사드리고요. 개봉 돌림. 귀현이가 좋아하는 룸빵 투어 무슨 투어 룸빵 투어 투어스타로 템프로 아하하하. 신나셨어. 인포레이트 싱글라레스님 지기현도 고추장 마요네즈 먹고 놀았겠죠. 그 검사들한테 돈 줬다고 하는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고추장과 마요네즈. 자, 그 다음에 사랑님 고맙습니다. 김병철님 출첵 오늘 부산에 부산에 준 대통령 오셔서 연설했습니다. 가슴 벅찼습니다. 부산 간만동에 기호 4번 갈라치기 야삽꼬름한 젊은 놈과 정광훈 똘마니 프레카드만 보이고 우리 국민의 대통령 행님권은 안 보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정치는 이재명에게. 지금은 이재명 시대.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만세, 이윤정 화이팅, 김민정 사사사 좋아해요. 아, 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합니까 왜? 그 새날 정보방에 보니까요 댓글로 익산에 국민의힘 현수막밖에 안 보인다고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한병도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무리 호남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이 적게 걸리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거 운동은 안 찍을 사람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찍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행위예요. 후보가 없어도 음악이라도 틀면서 유세차 네. 돌리고 계속해서 보여줘야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수막이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우리 새날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들 후원금 모금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데 쓰여요. 근데 이분들이 후원금이 적었나? 현수막이 지금 적다고 하니 여러분들 저 익산 분들 더 많이 의원실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요즘 바쁘긴 하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 예.